새살, 버릇, 여든간다, 습관이 답이다, 깡통개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퍼시스가 이렇게 상한가 같습니다. 상한가 같죠? 그 뉴스값을 봤더니 뭐 윤석열 후원이다. 히림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테마거든요. 얘나 다 같은 테마로 지금 윤석열 관련주에서 뜨는 겁니다. 히림도 투상 갔는데 이거 윤석열 관련주에 뭐 재건축하는 회사는 맞는데 실제로는 요 테마죠. 요 테마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관련주로 돼 있는데 요런 놈들이 상한가를 가고 나서 한 가지는 이겁니다. 오늘 얘가 퍼시스가 상한가를 갔는데 그러면 시장에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볼 때 조금 집중해서 이제 조금 들어주시면 요거만 좀 강의를 조금만 풀고 그리고 종목 좀 조금 보고 그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벌써 130분 오셨으니까 처음 오신 분들 더더욱 이 상한가 간 놈들을 전 센 놈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 제가 매번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이게 지금 이 일봉인데요. 좀 크게 잘 보이시나요? 이 종목이 요때도 제가 라방 낮에는 몇 번 말했던 겁니다. 처음 오신 분들 때문에 설명하는 거가 중복으로 자꾸 반복해서 인지해 두세요. 요렇게 거래량도 안 터지는 이 기간 동안에 퍼시스의 실적은 똑같았었습니다. 순이익도 다 똑같았거든요. 이러던 회사가 갑자기 요때 보면 거래대금이 어땠냐면 이렇게 더 확대해서 보시면 어제까지도 보면 기껏해야 1억 3천입니다. 1억 3천 다 보시면 보이시나요? 거래대금이 뭐 4천만 원 터진 적도 있습니다. 요때 요 자리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잠겨 있는 동안 지금 무슨 얘기냐면 세력들이 여기에서부터 주가를 물먹여 놓고 쭉 내려서 내리기만 한 주가가 이렇게 내려놓고 유통 물량이 25%밖에 없거든요. 유통 물량이. 이건 내일 종목도 관련된 거니까 공부 차원이니까 좀 집중해 주세요. 이랬던 주식을 대주주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저 25% 중에는 장롱주도 있습니다. 임정현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롱 주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소위 말하는 38,000에 물려가지고 그냥 장롱에다 넣어놓고 보지도 않는 겁니다. 주식 거래도 안 하고. 그런 물량들 다 빼고 그러면 실제로 이 회사 물량은 25% 중에 15%도 안 움직일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갇혀있는 겁니다. 주가가. 그랬는데 이렇게 안 터지던 주가가 갑자기 오늘 110억이 터진 거죠. 전날까지만 해도 거래량이 얼마였다? 9,400이었습니다. 9,400. 어제는 9,400이었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터트린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웃긴 건 뭐냐면 요 주식이 요 기간에도 분명히 윤석열 그 와이프한테 그쪽에 소위 말하는 요 돼 있죠. 그 코바나 컨텐츠라고 해서 그 전시할 때 투자한 그 후원해준 경력이 있는데 이력이 있을 때 아무 얘기도 없었는데 세력들이 판단한 겁니다. 야, 이거 우리가 한번 해먹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거 띄우자라고 한 거죠. 근데 이거를 자꾸 초보분들은 뭐라고 하냐면 이런 겁니다. 초보분들은 자꾸 개념을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게 무슨 뭐 후원 한번 했다고 어떻게 윤석열 주냐.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실 때 어떤 개념이냐면 어쨌든 시장에서 이들이 수급으로 이렇게 거래가 없었는데 올린 겁니다. 올려서 상한가를 갔어요. 그리고 이 매물도 다 받은 겁니다. 다 받았기 때문에 얘는 주봉으로 보면 이렇게 보면 이거는 이제 뭐냐면 이렇게 보면 신고가까지도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 위에. 지금 신고가입니다. 신고가. 이렇게 위에. 그러니까 얘는 지금 이제 오늘부터 뭐냐면 세력이 올리고 싶은 만큼 올리는 거예요. 올리는 거예요. 대신 얘네들은 중요한 게 뭐냐면 대주주의 동의가 없이는 못하는 종목인 거죠. 왜? 대주주들이 물량을 지금 전체 주식 중에 75%를 가지고 있어요. 대주주가. 근데 그게 홀딩스가 가지고 있고 소위 말하는 법인이 가지고 있고 여러 회사 가지고 있는데 그 홀딩스들이 예전에 KPX 홀딩스처럼 팔아버리면 이 세력들 완전히 폭탄 맞는 거거든요. 물량 쫙 팔아버리면. 몇백억 원어치 팔아버리면 큰일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 동의하에 올린 거기 때문에 이건 내일도 날아갈 수 있는 건데 한 가지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항상 볼 때 이게 왜 올랐는지 봐야 된다는 겁니다. 왜 올랐는지 그걸 보면서 이건 수급인 겁니다. 그럼 또 하나 더 볼까요? 예를 들면 넥사이언스 노르프 페인트 보죠. 노르프 페인트 같은 경우에는 보면 이렇게 보시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얘도 이렇게 보면 오늘 T상 같습니다. T상 또 상한가 같죠. 이렇게
상한가를 갔으면, 오늘 T상은 아닌데 우선줄에서 이렇게 갔는데 얘는 뭐냐면 실적 발표였습니다. 실적 발표. 근데 노르표 페인트는 상한가를 못 갔는데 어쨌든 상한가에서 풀린 거거든요. 얘도 이렇게 풀렸다가 24% 갔다 이렇게 밀었는데, 이런 종목 볼 때 무슨 얘기냐면 이겁니다. 얘가 오전에는 상한가 갈 듯이 실적 뭐 계약했다 뭐 이런 거였습니다. 뉴스 자체를 띄울 때 그런 뉴스를 가지고 있었는데,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이제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건 무슨 얘기냐면, 이놈이 오늘 이렇게 볼 때 단기 가율 들어간다고 이제 주가를 빼버렸는데, 보시면 오전에 이게 실적하고 저기하고 결국에 또 윤석열도 연결해서 한 건데, 지금 보시면 무슨 얘기냐면 그런 자료들을 깡스 내일도 달려봅시다. 예, 에리스님 드디어 배우셨군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러브 빼로님 감사합니다. 댓글 처음 다셨어요? 감사합니다. 달빛사나님 어서오세요. 그래서 보시면 여러분도 항상 이런 겁니다. 뭔가 뭐 계약이 됐다 뭐 이런 뉴스들은 항상 얘기하는 게 관점을 생각하시 이거예요. 관계자들은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시온스 글로벌도 이거 초보분들 때문에 다시 또 한번 설명하는 겁니다. 처음 오신 분들 때문에. 시온스 글로벌도 요 나이부터 이때 이미 이 사람들은 계약할 거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 점상 친 날, 금요일날. 목요일날 전날 이미 알고 있었어요. 언제부터? 그 당일날 알지 않았겠죠. 이때부터 알았겠죠. 접촉했을 거 아닙니까? 러시아 백신 위탁 생산한다고 컨소시엄 구성한다고 왔다 갔다 했을 거랍니다. 분명히 3월달이든 2월달이든 4월 초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한가를 간 날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죠. 알고서 상한가를 보낸 겁니다. 이런 심리값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상한가 간 종목들은 꼭 챙겨봐야 되는 겁니다. 항상. 시성TPC도 신규주니까 뭐 이런 건 좀 약하지만 얘도 마찬가지로 그냥 그전에도 말 그대로 여기 분명히 관련이 있었는데, 윤석열 와이프한테 코반한지 뭐 거기에 분명히 후원했는데 갑자기 여기서 후원했다 이러면서 날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도를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도를. 그 두 번째로 물 한 모금 먹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제가 이제 틱이랑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틱 주고 싶나요? 저도 안 주고 싶어요. 어느 때는 틱 아까운데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대단한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이 악성 댓글로 뭐 이게 뭐 대단한 거야 이러는데 그분이 이걸 적용을 못 시켜서 그래요. 근데 이거 말고 여러분들 오늘은 이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지인을 만나서 아까 말했던 이구산업 이겁니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이거 아까 펴져 있는 게 이거여서 그랬는데, 보시면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구산업도 내일도 오늘 돈 쓴 자리 매매법이었는데 내일 살짝 올렸다 다시 내릴 수도 있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뭐냐면 요 구간을 이렇게 봐야 된답니다. 요거를 좀 빠른 분들은 무조건 30선 위, 제가 15분봉에 30선 위에 매매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분들은 여기서 매매하는 겁니다. 또는 어떤 자리에서 매매하냐면 이렇게 보시면 요 자리에서 매매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들? 요 자리에서 이렇게 30선 위에 올렸네. 요거는 어쨌든 요 위를 못 올렸기 때문에 단기로 부딪히고 내린다는 겁니다. 부딪히고 이렇게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들어가면 안 되고 항상 어디서 들어가야 된다? 이구산업은 계속 4월달에도 3월달에도 구리값이 원자재 값이 급등한다 그래서 얘가 움직였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뭐냐면 이렇게 되는데, 중요한 건 뭐다? 여기에서 요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또 뭐다? 이렇게 올라갔다 한번 내려와서 요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겁니다. 걸치고 나가서도 지그재그 할 수 있고, 지그재그 한다라는 좀 빨리 와버렸는데 이 자리까지 오고 나서 이렇게 급등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뭐냐면 요 모습을 봐야 되는 겁니다. 요 모습을. 120선 위에 30선 위에 그 다음에 위에 있어야 되는구나. 그러다가 얘가 이렇게 밑으로 빠지면 요때는 손절하거나 우리는 간방이고, 언제 사야 된다? 얘가 30선 위에 올라가면 올라갔네? 이 음봉 나왔네? 아까 말했던 음봉 나왔네? 아까 질문 주셨던 음봉의 거래량 줄었네? 이렇게 잠시만요. 이 자리에서 이렇게 확대를 해서 좀 보여드리면 음봉 나왔네가 되는 겁니다. 음봉 나왔네. 음봉 나온 자리에 그래? 그럼 그 다음에 양봉 붙이면 어떻게 될까? 거래량 줄어드네 보고
지지받는 거 확인하고, 지지받고, 아니, 여기 보세요. 지지받아야 되는데 내려갔으니까 이때는 간망 있다 다시, 또 올라왔다. 그러면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요 자리에서는 다시 양봉에, 음봉에 또 양봉 나오니까 이때는 한번 들어가 보겠죠, 이제. 이런 식으로 30선 매매는 요 개념에서 보는 겁니다. 요 개념에서. 그러면 여기서 30개 정도 볼 수 있는 겁니다. 봉을. 15분봉 30개가 나오는 겁니다. 30개가 위에서. 조정을 받든 죄송합니다. 조정을 받든 뭐라든.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이미 봉이 이렇게 일일이 세볼 필요가 세보셔야 되는 건데 원래는 15분봉은 1시간에 몇 개 생기죠? 4개 생기는 겁니다. 하루의 장은 몇 시간 열리죠? 하루의 장이?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요거 좀 아이러브 페페님 거 오늘은 근데 제가 이게 종목 정리가 안 돼 있어서 이렇게 보이는 대로만 복사해 놓을게요. 그렇기 때문에 요 시간 개념으로서 1시간당 4개씩 걸리는구나. 그리고 하루의 장은 몇 시간? 하나, 둘, 셋, 넷, 다 6시간. 원래 옛날에 6시간인데 지금 6시간 반이구나. 이런 개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개념이 있어야 돼요. 원래 하루에 6시간이 걸리고, 그럼 뭐냐면 하루에 24개 나옵니다. 24개. 지금은 26개 나오죠. 15분봉이 하루 종일 26개 생깁니다. 30분 늘어났기 때문에. 6시간 반으로 3시 반까지 장이 열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금 어려워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봉이 30개 나오는 거죠. 30개. 그 30개가 나오고, 24개지만 얼추 30개 나오고, 30개 행보한 겁니다. 내일도 30개 오르거든, 그러니까 26개 오르든지 내리든지 하겠죠.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 오늘 보시는 종목들이 매번 몇 번씩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매매할 때 내가 지금 요 자리에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꼭 봐야 된다는 겁니다. 내 종목이 요 자리에 있나? 아니면 요 자리에서 이렇게 행보인데, 즉 오늘 26개 행보하는 자리인데 이날 이렇게 보시면 그냥 2구가 보이길래 2구로 강의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 또 올랐어요. 올랐으면 어떻게 된다 했죠? 26개, 얼추 26개입니다. 원래 30개인데 26개가 올라가지고 다 나오고 나면, 다 생기고 나면 이렇게 만난다 그랬죠. 만난다고. 내려가서 만나든 올라가서 만나든. 급등주들은 올려놓고 그냥 계속 올리지만, 갭으로 올리지만, 그런 개념이 아니라면 이렇게 만난다라는 겁니다. 어이구, 하이브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이브리님. 하이브리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이렇게 올린다는 개념인데, 한 가지 더 보시는 건 이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26개 또 행보할 거 아닙니까? 이날은, 둘째 날은. 그리고 그 다음날도 또 행보한 겁니다. 두 번 행보한 겁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그러고 나서 여기 보니까 어떻게 됐죠? 다음날 아침에 올려놓고 종가에 보니까 올렸는데, 올렸으니까 여기서부터 26개 올라야 되는 겁니다. 올라서 30선하고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날 만난 다음에 방향을 정하는 거죠. 또 지금 근데 뭐냐, 여기서부터 30개이기 때문에 내일 제가 아까 전에 이런 예측을 하는 이유가, 올렸다가도 좀 내려와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기를 아침부터 갭으로 올리지 않는 이상에는, 수급으로 돈을 많이 주고 그냥 확 올리지 않는 이상에는, 얘는 내일 이렇게 올렸다가 내렸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요 개념을 좀 보시라는 겁니다. 요 개념을 자꾸 이거를 배우시려고 하셔야 돼요. 이 시간 개념을 넣으셔야 나중에는 예측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뭐라 그러냐 하면, 사람들은, 모르시는 분들은 그게 왜 그래요? 그러는데 여러분한테 몇 번씩 얘기하는데, 답답해서 얘기하는 건데 이겁니다. 여러분들 이 선하고 이 캔들이라는 거는 그 시간에 이루어진 가격의 시작가와 끝 가격의 마지막 종가 가격 움직였던 것들을 표시하지만, 요 선은 뭐라 그랬죠? 15분선의 5선은 15분봉의 5선은 15분봉짜리 5개의 합계, 요 봉 5개의 합계를, 요 5개의 합계를 다 더해가지고, 거래된 거래값 다 더해가지고 점을 찍는다 그랬잖아요. 점을 이렇게 찍은 겁니다. 점 찍어서 선을 만든 거기 때문에, 선을 만드는 거고, 이게 가격이기 때문에 무시하면 안 되는 겁니다. 실제로 당연히 조금 옆으로 파생해서 전고점도 중요하고 전저점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평선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안 중요한 게 없죠. 다만 기준을 둘 때 여러분들이 한번 가격권으로 두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만나는 거고, 급등하는 놈들이야 당연히 점상 가는 애들, 히림 이런 애들은 어떻게 돼 있죠? 얘는 한 번, 두 번, 세 번 올리는 겁니다. 내일 한 번 더 올리면 내려와서 만날 수 있어요. 예. 내일도 급등하면 이 30선 만나러 이 주가가 지금 오늘 여기라고 할게요. 여기라고 하고, 지금 30선 여기 있는데,
이렇게 아직 못 만났는데 내일 아침에 주가가 이렇게 갭으로 급등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행보하다가 얘가 이렇게 올라와서 얘랑 만납니다. 캔들이 막 올라갔다가 행보를 하든 내려오든 얘랑 만나요. 만난 다음에 또 방향을 정하는 겁니다. 그 개념을 좀 머리에 두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런 개념들을 좀 두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솔직히 돈 주고 가르치시는 분들도 잘 안 알려주려고 그래요. TV니까. 그리고 종목 상담하시는 분들도 원래 얘기 안 해주고 추천하는 분들도 얘기 안 해줍니다. 왜? 요거 보고 그냥 추천하는 겁니다. 올라왔으니까 추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일봉에서도 보면 똑같은 겁니다. 일봉에서도. 그 제가 얘기했죠. 일봉에서도 30선에서 시작하면 30개 오른다. 30개가 두 번 오를지, 한 번 오르고 한 번 행보할지, 한 번 오르고 한 번 내릴지, 그건 그때마다 틀리지만 시간 개념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실 때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요 개념에서 보시면 한 가지 개념이 이렇게 보시면서 여러분들 자꾸 종목들도 모두 다 요 개념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종목 상담으로 좀 이렇게 나 이거 돼 있어요. 이런 분들 종목들 한번 같이 보자고요. 같이 보시면 같이 보시고 이게 뭐지? 이래가지고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이렇게 보시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 개념을 전체 베이스를 보면서 요 본개수가 몇 개인지를 보면서 오늘 한번 확인해보는 과정을 갖고요. 그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종목들을 보실 때 저관점에서 한번 보시는 버릇을 한번 들이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좋지 않겠습니까? 한 MK님, 제가 복사해놨거든요. 같이 볼 때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학습 관점을 같이 보실 거니까요. 그래서 보시면 수성 이노베이션을 뉴스 값을 빼고 보겠습니다. 그냥 보면 어떻죠? 얘도 이렇게 보면 얘도 이미 이렇게 내려서 왔고 내린 종목이 어제 이렇게 행보했는데 120선 위에 이렇게 올려놓은 겁니다. 오늘 올려서 여기서 보시면 이 주식을 만약 관심 있게 봤다면 아침에 봤다면 얘가 여기서 출발했으니까 30개가 하겠구나. 근데 원래 여기서 만날 줄 알았는데 급등해버린 거죠. 막판에 급등을 해버렸습니다. 그냥 급등으로 올려버렸는데 급하다니까 올려버렸는데 원칙적으로 뭐다 여기 26개 봉 즉 이렇게 보시면 요 앞에 봉까지 하면 30개가 생긴 겁니다. 여기 3개 있잖아요. 3개 아침에 3개 어저께 오후에 30선 위에 4개 요 위에 보면 4개가 있습니다. 요 4개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하루에 26개가 생기는데 30개가 생긴 겁니다. 그렇게 보면 그런 개념으로 보면 26개에다 4개면 30개 개념이니까 당연히 얘는 내일 만약에 올리거나 아니면 행보하면 내려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거도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런 개념입니다. 여기서부터 30개 올렸으니까 얘가 아침에 힘이 없어요. 두 번 올릴 힘이 없으니까 서너 개 해놓고 내렸다가 이렇게 반등 주고 만나는 겁니다. 결국은 만나게 돼 있는 겁니다. 다 돌려보세요. 여러분들 대유 플러스 볼까요? 상한가 간 다음에 상한가 갔을 때도 보면 이렇게 해서 26개 해놓고 올렸잖아요. 올려놓고 올려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30개 만들어 놓고 그 다음 30개 행보하는 겁니다. 그 내려와서 만나고 지금 지그재그 하고 있는 거예요. 왔다리 갔다리. 그럼 얘도 내일도 왔다리 갔다리 하다 내리거나 할 수 있겠죠. 이거를 정확하게 이걸 왜 알아야 되나요? 이러는 게 아니라 이거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정말 실력이 늘어요. 나중에는 눈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을 좀 두세요. 꼭 두셔야 됩니다. 요거 한번 강의로 한번 해서 또 짧게 한번 정리해서 한번 올려드릴 거거든요. 시간각 개념으로 해서. 그럼 한번 오늘 상한가 같던 거 퍼시스도 보세요. 보시면 어떻죠? 얘 어저께 보면 30선 위에 이미 요 시작한 자리 30선 위에 올린 자리에서 이렇게 4개 5개 형성된 겁니다. 그러고 올라갔으니까 여기에 내일 만나든지 하겠죠. 2번 올리든지. 아침부터 갭으로 한 10% 이상 올리면 10% 올리면 어떻게 되죠? 내려온다는 이유가 뭐였죠? 봉을 만들다가 이 30선 이렇게 밑에 있던 게 올라오면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만난 자리에서 살짝 반등 줬다가 깨고 내려와서 보합까지 이렇게 내려오고 이러는 겁니다. 요런 주식의 진로가 있는 거예요. 요걸 꼭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하이브리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요 개념을 딱 보고 넥스사이언스도 보면 이렇게 보면 어떻게 돼 있다? 이거 15분 봉상으로 보니까 하루에 장은 6시간 반이 열리고 15분 봉은 6시간, 1시간에 4개씩 생기니까 왜? 1시간이 60분이잖아요. 지금 요거 잘 이해 못 하실 겁니다. 제가 멘토링 클래스 할 때도 보니까 멘토분들도 고학력자인데도 이거 잘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9구단인데 초등학생들도 아는 건데 15분이니까 15분마다 하나씩 생기니까 1시간에 4개 생기는 겁니다. 하루에 장은 6시간 반이 생겨요. 그러니까 26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자리를 보면
오히려 여기서 시작했잖아요. 여기서 시작했으면 여기서부터 몇 개 생길까요? 30개 생겨야 되죠, 원래는. 근데 얼추 그냥 26개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다만 얘가 급등하면서 올렸는데 아직 다 못 만났기 때문에 얘는 오히려 내일 아침에 시가가 내려가지고 얘를 만날 수도 있겠죠. 방법은 뭐 세력들이 마음이지만, 하지만 한 가지는 뭐다? 평균값 때문에 이격이 크면 수익률이 커지고 이런 가격이 있기 때문에 가격권의 문제도 따지지만 어쨌든 얘는 30개 만들 거다. 근데 얘가 아침에 만약에 좀 세게 올라갔다. 잠시만요. 이격을 크게 해가지고 이 전고점 위로 해서 세게 올라갔다라고 만약에 하면, 위로 만약에 세게 올라가면 또 얘기가 틀려지겠죠. 그때는 그 위로 세게 올라간다 그러면 아무래도 얘는 분명히 그런 가지고 나올 겁니다. 저 30개 만나러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을 좀 보셔야 됩니다. 자꾸 보시려고 하셔야 되고,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를 좀 보시면서 하나는 이건 신규주는 볼 것도 없죠. 근데 신규주도 결국엔 뭐다? 지금 얘가 30선이 아직 생기질 않아서 판단을 못하니까 제가 안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질문 할 수 있죠. 이거 3분봉도 안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퍼시스를 넥스사이언스 볼까요? 이렇게 보면, 그러면 3분봉에서 30선은 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3분봉에서 30선은 3 곱하기 90하면 90B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1시간 반이에요. 1시간 반. 이 30선은 1시간 반 값입니다. 그런 시간 값을 자꾸 아셔야 되거든요. 요건 나중에 좀 멘토링 클래스를 또 열거나 하면 그때 좀 심층적으로 하겠습니다. 요거는 시간 개념이니까, 시간 개념을 드려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30선을 좀 기준으로 봐라. 30선을 깨면 안 된다. 행보하더라도 30선을 다시 올려야 된다. 30선을 깨지 말고 이렇게 올라가야 된다. 털리더라도 다시 사야 되고, 요거 깨져서 회복되는지 좀 봐야 되고, 요런 과정이거든요. 그렇게 좀 자꾸 보셔야 됩니다.